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익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계룡 출신 김원태 의원입니다. 오늘 제281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의 귀중한 시간을 본 의원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1년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충남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희정 도지사님께 도내 15개 시군의 각종 보조금 사업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 부담 비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각종 사업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조금 비율에 따라 각 시군의 재정 자립도와 일반 회계 규모는 생각지도 않고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법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 일정한 비율을 정해 놓음으로써 각종 보조금 사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이 볼 수 있으나 존경하는 지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도 낮고 일반 회계 규모도 적은 자치단체와 재정 자립도도 높고 일반 회계 규모도 높은 자치단체와의 시설 및 문화 차이는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국비 공무사업에 있어서도 보조 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 비율을 산정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꼭 하고 싶은 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여 섣불리 공무사업 유치에도 나설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과목별, 사업별 규모, 공무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금 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대하여 심사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2015년 1월 1일 지방개정법 개정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 행정자치부 예규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충남도에서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교부, 정산, 성과평가, 재산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을 충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으로 정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을 보면 지방보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되 해당 보조금 사업의 성격, 보조금 사업의 비용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토록 되어 있고 충남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에서는 보조금 사업자의 부담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보조금 부담 비율을 산정하여 사업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지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조금 전에 얘기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말에는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14년 7월 1일 개정되어 시행 중인 기초연금에 있어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 비율을 보면 천안, 아산 등 재정 자립도가 우수한 시군의 경우 국비가 70%, 도비 6%, 시군비 24%로 부담토록 되어 있고
재정 자립도가 중간 정도인 공주서산 당지는 국비 80%, 도비 4%, 시군비 16%를, 그리고 부여 홍성 등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의 경우 국비가 90%, 도비 2%, 시군비 18%를 부담하고 있어 우리 충남도에서 부담하는 부담금 비율을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국비를 재정 규모 등에 따라 3등급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고 도와 시군의 비용 부담도 차등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도비와 시군비 부담은 2대 8로 균등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에서는 기초연금 예산 편성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도비 부담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리를 본 의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록 본 의원이 하나의 사례를 들었지만 다른 보조금 사업 즉 매칭 사업에 있어서도 도비 부담 비율이 정형화되어 있어 재정적 부담을 충족할 수 없는 시군들은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 하나 제대로 시행할 수 없거나 설령 시행한다 하더라도 규모를 축소하거나 꼭 해야 할 사업들을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 아닙니까? 따라서 충남도에서는 규정만 앞세우지 마시고 하루빨리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심의 시 15개 시군별 재정 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고 차등 있고 균형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속히 구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안희정 도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취임 이후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과감히 고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한편 우리 충남도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본 의원이 위해서 열거한 것들이 중앙정부의 지침 때문이라면 우리 충남도가 앞장서서 각종 보조금 부담 비율 등의 개선에 힘써 주시길 바라며 한 군데라도 소외당하는 시군이 없도록 또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충남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충남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8조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다 아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 충남도청 운영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민과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를 주민 편의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 처리는 충남 도청 공직자와 충남 관내 시군 공직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도민들이 어떤 공직자들부터 행정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경험이 부족하고 능력이 떨어지는 공직자한테 행정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니면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이 강화된 능력 있는 공직자들부터 행정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 도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은 아마 후자를 택할 것입니다. 도민들은 또한 공직자들한테 지금도 행정 환경의 변화와 행정수의 복잡화와 다양화하는 공직사회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 도입을 요구하고 있을 줄도 모릅니다. 공직자의 역량 강화 방법에는 교육 훈련도 있겠습니다마는 인사교류 활성화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관할구역의 장에게
지방자치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3년 충청남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는 도에서 시군으로 전출한 공직자는 23명이고 시군에서 도로 전입한 공직자는 72명입니다. 2014년도를 보면 도에서 시군으로 전출한 공직자는 32명이고 시군에서 도로 전입한 공직자는 81명입니다. 2013년과 2014년도에 도에서 시군으로 전출한 공직자는 일개 시군당 2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인사교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시군 공직자가 도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보다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도에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시군에 근무하는 공직자보다 능력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와 시군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활성화된 인사교류를 통하여 충청남도 전체 공직자들의 역량 수준을 균형 있게 높여야 도민 전체가 질 좋고 균형 있는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는 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에 대하여야 된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인사교류를 해도 좋고 아니해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사님께서도 인사교류는 중요하다고 아마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한 내용대로 최근 2년간 충남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를 형평성 있고 공직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잘해 오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지시도 하고 권고도 했는데 잘 안 됐는지도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도와 시군 간 직급별로 자발적 인사 희망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을 해야 한다든지 승진과 근무 성적과 평정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인사교류에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면 아니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다면 피해를 적게 보고 공정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서 인사교류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 훌륭한 공직자들을 발굴하여 시군에서는 도로 전출할 때나 도에서 시군으로 전출할 때 지금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파견수당이나 교류수당 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우리 충남도의 모든 공직자들이 지금보다 더 실력 있는 공직자들을 만들어 배출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충남도의 소중한 자산이 되겠습니까? 또 한편 서로 간의 견문도 넓히고 도와 시군 간의 행정을 이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도민들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인 인사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첨부해 드리자면 미안하지만 옛날과 달라서 지금은 공무원에 들어오는 공직자들을 보면 100대 1 정도로 되는 아주 실력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견문도 넓히고 인맥도 쌓고 경제도 알고 기업 마인드를 배우고 올 수 있도록 지금처럼 행정부나 국민 안전처나 국가 정부처로 한정된 인사교류보다는 현대나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의 사무관이나 서기관을 승진하면 바로 보내서 기업 경영을 배우고 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도 공무원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도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초선이며 나이 먹은 본 의원도 생각을 하는데 젊고 대권의 꿈을 가지고 계신 지사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리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소식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원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도정의 가장 중요한 또 중요한 어떤 대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노력 중입니다만 저도 뾰족한 지금 아직 대안을 못 갖고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시군 보조 사업에 대한 보조금 부담 비율 관련돼서 제 좀 말씀을 좀 상세히 올리고 인사 교류에 대해서 해당 시국자님이 더 좀 상세하게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시군 보조 시군의 도가 하고 있는 그 도비 부담과 관련되어서 지금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는 도비 부담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못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에 있어서 2010년 제가 취임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내포신도시 이 도청 이전 사업들이 도 재정에 큰 이제 부담들이 되면서 그 시군과 일정한 양해 하에 그 부담 비율을 도가 채우지 못하는 형태로 그것이 이제 관행으로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우선 도와 시군 간에 있어서 법적 도의 도비 부담률을 우선 그거라도 우선 좀 채워보자.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안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차등 보조율을 좀 적용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 말씀은 저의 이 고민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신 제안이십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재정력이 열악한 시군을 선정해서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 회계는 사실상 다른 시도에는 또 없는 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제2차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을 도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사업의 성격과 재정 기준으로 봤을 때 도비 보조율을 조정함으로써 얻는 효과와 이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서 집행되어지는 예산관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또 의회에서 조례를 좀 정해야 될 내용이어서 저희들이 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부터 우선은 도가 부담해야 될 법정 부담률을 좀 채우는 방향으로 가고, 또 그러려면 불가피하게 기존의 도가 시군에다가 내려보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구조정을 안 할 도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의 법정 의무 비율을 어떻게 하면 정할까, 이거 하나와 또 두 번째는 기존의 보조금을 시군의 재정 지수를 좀 나누어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안을 좀 만들어서 의회와 상의 말씀을 좀 올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수에 따라서 기준율을 좀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에 대한 적용은 또 일부 시도에서는 경기도나 경남 같은 경우에는 3등급 또는 2등급으로 등급을 좀 나누어서 보조율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안을 한번 좀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 말씀을 좀 올리겠다는 그렇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인사 교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또한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의 시군에 나가 있는 우리의 도 인적 자원을 우선은 시군에 일방으로 내려가 있는 그 TO를 우리 도가 올해까지 다 환수하기로 전임 지사님 시절에 시군과 합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해서 지금 도에서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흡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올해까지 이제 끝나는데, 이 끝나는 시점에 시장 군수님들하고 지금 제2차 도와 시군 간의 업무 협약 논의를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때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인사규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주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인사규류가 좀 더 폭넓게 되어서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인적 자원이 좀 더 골고루 자극되고 발전될 수 있는 구체화된 대안들을 좀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좋은 지적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